한국인들의 일처리가 몹시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능력은 이제 감탄을 넘어 감동까지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딸과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은 자신의 실수로 엄청난 곤경에 처해버렸지만 한국인들의 기지로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일을 겪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으로 현재 평범하지만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게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딸이 있거든요. 딸은 비록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저는 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딸을 사랑으로 키우고 있답니다. 제 딸은 병 때문에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가끔 통제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몹시 순하고 착한 아이예요. 놀이치료나 심리치료, 훈련치료를 받을 때도 딸은 무척이나 얌전한 편이라 치료사들이 놀라곤 하거든요. 하지만 여느 자폐증 환자처럼 가끔은 제 아이도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음식에 몹시 예민해서 각별한 유의를 해야 하죠. 특히 음료에 관해서는 정말 민감한데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가 아니면 절대 먹으려 하지 않고 만약 해당 음료를 하루에 2번 이상 주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에게 몹쓸 병을 물려준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남편은 늘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는 딸은 놀이치료나 심리치료를 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중이니 점점 음료를 덜 찾게 될 거라며 희망을 북돋아주거든요. 사실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아이를 돌봐주는 것에 관한 거예요. 자폐증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 달에만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둘 다 일을 그만둘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와 남편 모두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고 따라서 정말 예기치 못한 순간이 자주 찾아오곤 한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번에 아시아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하필 남편도 중요한 사업 토지 유치 설명회 일정이 있어서 오랜 일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결정을 하게 되었죠. 딸이 워낙 순하기도 하고 그녀가 성장함에 따라 통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평생 동안 못 갈 해외를 미리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제 일정은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이었고 저는 만반의 채비를 하고 일본행 비행기를 탑승했어요. 처음 타는 비행기 안에서 딸은 몹시 불안해하며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워낙 착한 아이라 잘 버텨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사히 일본에 도착했고 일본에서의 일정을 소화하는 내내 아이는 이국적인 일본의 풍경을 즐기며 꽤나 신기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보니 정서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이를 데려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일본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바로 일본 공항 직원이 비행기 안에서 마실 딸의 음료 반입을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반입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기도 했고 일본인 직원의 영어 발음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희를 막는 건지 3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하던 직원은 언짢은 기색을 보이며 액체 반입이 안 된다고 말하더군요. 따라서 저는 제 딸이 자폐증을 앓고 있고 이 음료가 없으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릴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폐증 환자를 위한 음료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죠. 하지만 일본인 직원은 확인을 하는 신용도 하지 않고 그저 업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액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올 때도 음료를 멀쩡히 가져왔는데 일본에서 거부를 당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됐고 다시 한번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제발 확인 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폐증 환자를 위한 특별한 조항이 있고 이 음료수가 없으면 딸은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서 다른 승객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제 아이의 음료를 다른 직원에게 건넸고 그 직원은 제 눈앞에서 음료를 폐기 처분해버리더군요. 그리고 자꾸만 우기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여기서 화를 내봐야 아이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국과 일본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음료수가 딱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가까스로 화를 참고 딸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곧 이륙했죠. 아이는 처음에는 비행기에 익숙해졌나 싶었더니 이륙과 동시에 독일에서 일본으로 왔을 때처럼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음료수를 주며 잘 달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음료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던 아이는 이내 고함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다며 연신대를 쓰더군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승객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게 눈치를 주며 언짢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비행기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일본인 승무원은 제게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며 제 화를 도두었고 저는 일본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질려서 정말 가까스로 화를 참았던 것 같네요. 일본 공항의 실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아이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닌 민폐라는 말을 하다뇨. 제 아이가 영어를 못해서 망정이지. 이런 짐작 취급을 받는 제 딸의 모습에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한국으로 가는 내내 소리를 지르며 자해를 했고 저는 딸을 말리면서 정말 울음을 참느라 혼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딸을 말리느라 제 온몸은 상처투성이에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딸도 몹시 피곤해 보였죠. 문제는 딸을 위한 음료를 한국에서 대체 어떻게 구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팅보다도 딸의 상태가 더욱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다행히도 혹시 몰라 들어가 본 한국의 대형마트에서 독일에서만 판매할 줄 알았던 음료수를 발견할 수 있었고 저는 없는 게 없는 한국의 대형마트에 감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음료를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내기 시작했고 딸은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들은 아이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줬거든요. 딸은 병 때문에 언어 능력과 사회 능력이 떨어져서 남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하지만 그저 능력이 부족한 거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이런 관심을 몹시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독일인인 것을 밝히니 구텐탁이라며 인사를 건네기도 해서 한국인들은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무뚝뚝한 독일인들과 생활하다가 이렇게 친근하고 착한 한국인들과 지내게 되니 뭔가 색다른 느낌도 들고 딸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도 오랜만에 봐서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치료비를 위해 쉼없이 일해야만 했고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죠.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희는 독일로 가는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다다를수록 저는 엄청나게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아이의 음료를 거부한다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일전의 비행은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단거리 비행이었지만 이번 비행은 한국에서 독일로 가는 장거리 비행이기 때문에 저는 딸의 발작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제도와 문화도 비슷할 거라 생각해서 저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 공항에 도착했고 정말 절망스럽게도 이번에도 음료를 반입 거부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좌절해서 자폐증 환자인 딸을 위한 음료라고 거의 울먹이면서 말했죠.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너무 절망스러워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저보고 규정을 오해한 것 같다며 자폐증 환자를 위한 음료수는 반입이 가능하긴 하나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는 제가 겪은 모든 일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과 함께 가는 출장은 처음이라 이것저것 짐을 싸야만 했고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음료수도 최소한으로 들고 갔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제 독일인 동료들은 제 사정을 워낙 잘 알고 동료들도 딸이 좋아하는 음료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료수 몇 개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 출장은 자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일본에서 여유분의 음료수를 너무 많이 챙겼고 그 때문에 저희는 일본 공항에서 붙잡힌 모양이었죠. 물론 이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딸을 위해 음료수 몇 개만 남겨두고 폐기 처분하면 될 것을 제 눈앞에서 전부 다 폐기 처분하다니 이건 정말 융통성도 없고 불친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제게 용량에 제한이 있다며 규정에 대해 명확히 알려준 한국인 직원은 원칙상 폐기가 맞지만
자폐증 딸을 위해 최대한 편의를 봐주겠다며 허용 가능 최대 용량의 음료수를 남겨줬기 때문이에요. 그러고는 장애가 있는 딸이 상태도 세심하게 체크해주더니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달라는 친절한 말까지 해주었죠. 한국인 직원의 응대는 긴장했던 제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어주었고 저는 악몽 같았던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눈시울까지 붉혔습니다. 한국의 융통성 있는 일처리가 아니었다면 한국에서 독일까지 가는 장거리 비행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딸이 사고를 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 덕분에 저희는 안전하게 독일에 도착할 수 있었죠. 남편은 고생했다며 저와 딸을 꼭 안아주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환대가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꾸준히 받고 딸의 상태가 조금 더 호전되면 그때는 무리해서라도 꼭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어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며 작은 것들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상적인 나라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직원의 사소한 융통성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는데요. 장애를 가진 딸과 함께 한국에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출국했다니 한국인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나무리하는 배려의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